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채널 트레이딩 랩스입니다. 오늘은 5분봉 단타 매매 기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이 매매 기법은 일반 캔들이 아닌 하이키나시 캔들로 매매를 진행합니다. 제가 처음 공유드렸던 기법이 하이키나시 캔들을 활용한 15분봉 매매 기법이었죠. 그때 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하이키나시 캔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이키나시 캔들은 가격 변동의 평균을 활용하기 때문에 표준 캔들 차트보다 추세 및 추세 반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이키나시 캔들의 특징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하이키나시 캔들은 음봉일 때는 윗꼬리가 아니라 이렇게 아랫꼬리만 달려있을 때 신뢰도가 높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캔들의 몸통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이전보다 캔들의 몸통이 커지고 윗꼬리가 없는 아랫꼬리만 달린 음봉 캔들이 출현했을 때 하이키나시 캔들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하락이 시작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양봉 캔들의 경우는 반대이겠죠. 일반 캔들에서는 아랫꼬리가 있는 양봉 캔들이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이키나시에서는 윗꼬리만 달려있고 아랫꼬리가 없을 때, 그리고 이전보다 확연히 몸통이 커졌을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양봉 캔들이 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이키나시 캔들 차트상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이키나시 캔들 뿐만이 아니라 보조지표도 더 추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어떤 보조지표를 추가할 거냐? 바로 지수이동평균선 그리고 볼륨 오실레이터입니다. 지수이동평균선은 9일선과 18일선을 활용할 거라서 두 개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트레이딩뷰 상단에 지표를 클릭하시고 지수 이동 평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죠. 두 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첫 번째 거는 이렇게 9일선 그대로 두고 색상을 파란색으로 두 번째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버튼을 클릭하셔서 18일로 수정을 하시고요. 색상은 노란색으로 굵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할 보조지표는 볼륨 오실레이터입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수정해야 될 게 있죠. 지금은 캔들이 일반 캔들로 되어 있는데 하이키나시 캔들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지수이동 평균선 두 개가 나오고 볼륨 오실레이터가 나오는데 눈치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지수이동 평균선이 두 개가 나올 때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활용하죠. 골든크로스는 짧은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골든크로스라고 하고요. 데드크로스일 때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때 데드크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볼륨 오실레이터는 뭘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 볼륨 오실레이터는 이 가운데가 0입니다. 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파란색 선이 상향으로 돌파해 있을 때는 신뢰도가 높은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신뢰도가 낮은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륨 오실레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 우리가 타점을 진입하려고 할 때 0 위에 있냐 0 아래에 있냐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타점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 타점인데요. 여기 보시면 골든크로스가 시작됐죠. 그리고 볼륨 오실레이터 또한 파란색 선이 0 위에 있습니다. 이런 구간일 때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골든크로스가 시작된 캔들 기준으로 종가에 우리는 롱 포지션을 진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종가에 매수 포지션을 클릭을 하시면 손절은 이 캔들 기준으로 잡아주시고요. 비율은 1대 1.5 비율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익절이 되었겠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간도 확실한 구간이죠. 골든크로스가 아니라 이번엔 데드크로스죠. 단기 이동평균선 파란색 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노란색 선을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키나시의 캔들 또한 이전보다 몸통이 크고 또 음봉 캔들이 출현할 때는 윗꼬리가 없어야 된다고 했죠. 윗꼬리가 없는 캔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오실레이터 또한 0 이상으로 신뢰도가 높은 영역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 캔들을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숏 포지션을 오픈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숏을 진입을 하고요. 당연히 손절은 이 캔들의 끝부분이겠죠. 잡아주고 1대 1.5 비율로 우리는 익절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정도 구간만 해도 이미 1대 2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이 캔들에서 익절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로 살펴볼까요? 이 구간도 있네요. 아래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골든크로스가 확실하게 시작된 구간임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근데 보시면 이 캔들에선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이 구간에서. 왜? 볼륨 오실레이터가 0 이하이기 때문이죠. 어디서 들어가기 좋았냐? 이 캔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캔들이나 이제 이 캔들, 안전하게는 이제 이 캔들이겠네요. 이 캔들에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손절은 이 캔들 몸통 기준 잡아주고요. 1대 1.5 비율이기 때문에 익절이 가능했던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리는 구간도 있겠죠. 어딜 예시로 들어볼까요? 이 구간은 조금 틀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1대 1.5 비율로 우리가 익절을 잡기 때문에 일단 이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진입을 했고, 이 캔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오실레이터 또한 0 이상이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했을 자리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진입을 했다고 가정하에 1대 1.5 비율로 했을 때는 절대 이제 익절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 캔들이 깨지면서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대로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항상 프로 맞는 매매 기법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간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죠. 네, 차트가 좀 애매했다가 확실하게 이 캔들에서 정확히 나왔죠. 데드크로스가 완전히 진행이 됐고 윗꼬리가 안 달려 있습니다. 이전 캔들 같은 경우에는 데드크로스 구간이고 오실레이터도 이제 위로 올라오는 구간이라서 이 캔들에서도 진입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 윗꼬리가 살짝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캔들보다는 다음 캔들 종가 기준으로 숏 포지션을 진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로 손들을 잡아주고 1대 1.5 비율이니까 이 정도 구간에서 충분히 익절이 가능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도 괜찮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신뢰도가 높은 하이키나시 양봉 캔들이 출현을 했고요. 또 오실레이터 또한 0 이상이죠. 네, 그럼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 포지션을 충분히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진입했다고 하면은 충분히 익절이 가능했던 구간이죠.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매매 기법 어떤가요? 짧게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구간들, 이런 구간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서 익절로 나올 수 있었던 구간들이 캐치가 충분히 많이 되고 있죠. 네, 이런 구간도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시작이 되었고요. 0 이상의 오실레이터가 형성이 된 게 보이고 캔들 또한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캔들 기준으로 들어가서 충분히 익절을 낼 수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 이런 숏 포지션의 경우에도 충분히 익절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익절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승률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구간들이 많고요. 물론 아까처럼 매수 포지션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빠르게 다시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경우, 우리가 손절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먹을 때는 비교적 크게 먹고 잃을 때는 비교적 적게 잃게 되고, 승률 또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매 기법을 충분한 훈련 끝에 마스터하게 된다면 많은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15분 봉으로 매매하는 기법이 저에겐 더 잘 맞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많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 봉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매매 기법도 충분한 훈련 끝에 실전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항상 원칙을 지키시면서 익절과 손절을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기계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정이 개입되고 다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10번 이긴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강제 청산으로 나의 시드를 다 잃을 수 있게 되죠. 그럼 다시 0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칙을 지키시면서 매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5분 봉으로 하이킹 캔들로 매매할 수 있는 기법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